첫눈이 왔네요. 첫눈은 흩날리면 설레임이지만 폭설이면 공포가 된다고 하네요. 서울에는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 내려 출근 대란과 낙상사고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와 낙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자,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김충훈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와 패티김의 이별 두 곡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두 번 한데도 웃어넘길 그럴 나이야.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누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두 번 한데도 웃어넘길 그럴 나이야.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게
나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다 건너 두 마음은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건너 두 마음은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오늘은 만남과 이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어릴 적 제가 자랐던 시골 동네에는 길 흉사를 모두 동네에서 상부상조하면서 치렀습니다. 시집 오고 장가가는 결혼식은 그야말로 온 동네 잔치가 되어 가난했지만 그날만은 음식과 술도 배불리 먹고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춤추고 노래하는 그야말로 마을 축제였습니다. 지금같이 번듯한 예식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절비한 음식이 차려진 뷔페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잔치날에 정해지면 혼주는 이미 누구네 집이 무슨 음식을 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혼주가 한 가지씩 음식을 해오라고 부탁을 하면 어련히 그렇게 해야 하는 듯이 한마디 불평 없이 그들이 만들어 오는 음식이 바로 풍성한 잔치 음식이 되는 거지요. 저희 어머님은 특히 메밀묵과 단술을 잘해서 동네 잔치에 인기가 있었답니다. 키우던 돼지를 동네 어른들이 잡아 개울가에서 장만할 때쯤이면 콜리게 꼬마들은 돼지 오줌볼을 얻어 공기를 불어넣어 공차기 놀이로 정신이 없었지요. 장례 문화도 지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른이 돌아가시면 상두꾼들이 모여 밤을 새워 꽃 상여를 꾸밉니다. 안악들은 꽃을 만들고 상여꾼들은 상여를 운반할 단단한 끈을 지프로 만들어야 하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음식 준비에 바쁘고 고추를 내놓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자기 엄마 죽은 줄도 모르고 우리 집에 적 굽는다고 좋아하는 코올리게도 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곧 상여가 차려지고 상여꾼들이 상여를 매면 목청 좋은 상여꾼이 상여 앞에 올라서서 구성지게 상여 노래를 시작하므로 상여는 출발을 시작합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라는 선창에 너하오 너하오 너하는 자너하오 라고 후창하면서 북망산을 향해 갑니다. 장례가 끝나면 상여는 동네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외딴 상여집에 고이 모셔두는데 혹시라도 혼자 그곳을 지나는 일이 있으면 머리칼이 하늘로 솟고 등짝에서는 식은땀이 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상여집을 동네와 멀리 둔 것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두렵고 싫었기 때문이 아닌가 막연히 추측해 볼 뿐입니다. 도심지 대학병원 영안실의 경우에도 영안실은 병원 가장 후미진 곳에 있어 뭔지 오싹해지는 분위기가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요즘 장례식장은 밝고 깨끗한 결혼 예식장을 방불할 정도가 되었으니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만남과 이별의 반복 속에 과연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윤신혜가 부른 인생이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질 않고 비가 올 땐 비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행복해. 한 달 전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당뇨 쇼크로 유명을 달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기 놀랐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제 길을 의심했으니까요. 생각하기조차 싫은 단어가 죽음인데 현실은 가장 실감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왔으면 가는 거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고인을 아는 사람에게는 당혹감과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어떤 분이 죽음에는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들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은 당사자니까 죽음의 고통을 알 수 없고 그들의 죽음은 제3자의 죽음이니 고통이 덜하고 너의 죽음이 가장 고통을 주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김수미 씨는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배우는 아니었지만 전원일기로 각인되는 그의 캐릭터는 내숭을 떨거나 허장성세와는 거리가 먼 서민의 이미지와 소박한 연기에 공감하기 때문일 겁니다. 일용 어머니로 분장하고 연기했던 극중 인물은 사실은 아들 일용이보다 2살이나 적었다고 하니 그녀의 연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됩니다. 전원일기 이후에도 마파도에서 보여준 노파 연기와 음식 세포로서의 면모, 후배들에게 베푼 따뜻한 사랑 등이 그녀의 죽음에 대한 애석함을 더 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간 가수 현철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에 그의 노랫말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를 인용해서 지상의 서태가 천상의 서태가 되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었습니다. 이별과 작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작별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고 이별은 바라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능동형과 수동형이라는 차이가 있다네요. 그래서 작별 인사는 있어도 이별 인사는 없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 가요계에서 불후의 명곡들을 남긴 가수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요절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부른 차중락은 27세에 안개 낀 장충당공원을 비롯해 수많은 명곡을 남긴 배우는 29세에 이등병의 편지 외 수많은 명곡을 부른 김광석은 31세에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른 김현식은 32세에 하얀 나비를 부른 김정호는 33세에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사람은 갔으나 노래는 남아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김정호의 하얀 나비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을 말아요.
영문학자이며 수필가인 피천덕은 인연이라는 수필에서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도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 동안 못 잊으면서도 아니 살기도 하며 간다 간다 하기에 가라 해놓고 가나 안 가나 문틈 사이로 내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과 한때의 소중한 인연 가슴속에 새기고 추억만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가장 슬픈 인연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의 생활 규범인 탈무드에는 세상에는 12가지의 강한 것이 있는데 돌이 강하지만 돌은 쇠에 의해 깎이고 쇠가 강하지만 불에 녹는다. 불은 물에 의해 꺼지고 물은 구름 속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의해 날아가지만 인간을 날려버리지는 못한다. 그 인간도 공포에 의해 비참하게 일그러지고 만다. 공포는 술에 의해 제거되지만 술은 잠을 자고 나면 깨게 된다. 그런데 그 수면도 죽음보다는 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사랑을 이기지는 못한다 라고 합니다. 모든 만남이 영원한 것은 아니며 결국 이별을 전제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용우는 님의 침묵에서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척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좋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어차피 헤어져야 할 사람은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별이 안타깝고 슬픈 이유는 작별 인사도 못한 사랑의 이별이기에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김현식이 부르는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떠나자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다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여기서 유명인들의 묘비명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카잔카스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조지 버나드쇼,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노스트라다무스, 후세 사람들이여 그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시오. 데카르트, 고로 여기 이 철학자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파스칼, 근대 최고의 수학자, 물리학자, 여기 잠들었지만 팡새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스탕달,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엘리자베스 1세, 오직 한순간만 나의 것이었던 그 모든 것들. 프란츠 카프카, 내면을 사랑한 이 사람에게 고뇌는 일상이었고 글쓰기는 구원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한 형식이었다. 스피노자, 신에 취한 사람. 해밍웨이,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박수건,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묘비명은 짧지만 한 인간의 삶을 최대로 압축한 표현이기에 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인생은 부모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죽음이라는 최후의 순간인 이별까지 셀 수 없는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둘이 정답고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길인가 하면 어떤 때는 홀로 걸어가야 하는 고독한 길이기도 한 듯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코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다지요. 어차피 인생은 홀로 서야 하는 단독자이기에
나만의 계획을 세워 매 순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시인 천상병님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을 소풍에 비유했다네요. 한번 감상해 보실래요?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오늘은 만남과 이별을 주제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김성환이 부르는 인생 들으면서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비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